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 썰 역시 고민 사연입니다. 닉네임은 푸마님. 우리 그 아시죠? 그 표범 로고 있는 그 푸마. 아마 그건 것 같습니다. 자, 사연을 보내주신 푸마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푸마님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푸마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저는 25살 남학생입니다. 저는 성인 ADHD와 비언어성 학습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어릴 때부터 남들이랑 쉽게 어울리지 못했고 왜소한 체격으로 학폭을 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한 학교 동창이 있었는데 너 같은 멍청한 놈은 도태된 쓰레기라며 부모 재산도 없고 무능한 너는 밑바닥 인생이라고 꼽을 주면서 자기는 부모 재산이 많아서 너보단 출발선이 다르다는 등 비난을 들었습니다. 저는 승부욕이 강한 편이고 지는 걸 싫어해 인생을 바꿔보려고 발버둥 쳐댔지만 안 될 때마다 절망이 심하게 들었으며 이로 인해 자존감이 바닥이고 도태된 실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도 제 인생이 비참하다고 느꼈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왜 세상은 나한테 왜 이리 갑박할까? 나는 남들처럼 행복해질 수 없는 걸까? 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비언어성 합숙장애란 언어적인 부분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인간 간의 유대감, 사회성, 소통 기능이 매우 저하되어 있고 끝묻기, 조립 등등 이런 분야에서 쉽게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입학하자마자 적성에 안 맞아 자퇴를 했고 군대에서도 욕을 많이 먹었으며 사회생활 할 때도 반장한테 뭐 욕이죠. 씨발 새끼야 꺼져 등등 폭언을 많이 듣고 가는 곳마다 적응을 못하기 일쑤였습니다. 그 뒤로 저는 메모하는 습관과 효율성을 도출해내는 개인적 원칙을 수행해서 다행히 그 뒤로 간 회사에서는 능력을 인정받았고 퇴사를 했고 지금은 1,000만 원 정도 모았고 그 돈으로 부모님께 손 벌리기 싫어서 학비나 생활비는 제가 충당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도 방학 때 알바 하러 오라는 등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을 꾸준히 섭취해서인지 ADHD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앞으로 인생을 헤쳐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게 겉모습이 나쁜 편이 아니고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 몸이 좋아져서 인성한테 대시도 여러 번 받아보고 연애도 해봤지만 짧은 기간에 관계가 끝났습니다. 대학은 지방공대 재학 후 나쁜 머리 부여잡고 학점 4점대에 산업기사 2개 취득했지만 취업한다 한들 잘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대기업 가고 싶지만 잘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제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일까요? 아니라면 저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붕어 형님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야, 그래도 이분 굉장히 대단하시네. 제가 봤을 때 ADHD 관련 얘기 중에서는 그나마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사신 분이네요. 왜냐하면 제가 이분 말고도 아마 푸마님도 아마 봤을 거예요. 제가 다른 분의 ADHD 고민 사연을 해드렸다는 거 님도 봤으니까 저한테 고민 사연 보냈겠죠. 근데 님보다 다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분들은 대학 가도 적응을 못했어요. 수업도 못 따라가고 성적도 안 나왔고 책 읽는 것도 힘들어했어. 좀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님은 그래도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노력을 진짜 많이 했다는 티가 많이 나네요. 정, 정상인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아. 근데 내가 님한테 보니까 좀 그게 있는 것 같아. 어렸을 적 그 트라우마 있죠. 어릴 적 트라우마는 앞으로 살아가는데 아무 도움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버리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학창시절 기억하지 마세요. 부모님. 저도 학창시절 별로 안 좋았어. 학창시절 별로 안 좋았어.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이번에 또 여러 가지 뭐 좀 잘하고 있는데 그거예요. 과거의 상처가 아직까지 날 좀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이. 생각하지 마요. 생각하지 마. 어차피 안 볼 사람이에요. 제가 인생 선배로서 말씀드리면 저도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나도 못 살았고 무시도 많이 받았고 맞기도 했어요. 누구를 괴롭히고 때려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야. 괴롭힘 당하고 맞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그 아픔이 뭔지를 알고 있어. ADHD가 뭔지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나도 그런 약간 피해의식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서 자빠집니다. 푸마님 때 그 하나 얘기해줄게. 그렇게 상처 준 인간의 부모가 뽑아준 지 허세 부리고 산다고요? 그런 사람들 인성이 이미 모자란 사람이라서 나중에 자기가 만든 자충수에 꼬꾸라집니다. 원래 근데 푸마님 아셔야 돼. 원래 인생은 불공평해요. 원래 인생은 불공평하고 불합리적입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인생은 드라마가 아니에요. 동화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한번 심하게 꼬꾸라지는 날이 있을 거예요. 푸마님. 푸마님이 좀 안타까운 건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 괴롭혔던 사람들 그 녹음을 해놨으면 음. 만약에 해놨으면 저 사람 저거 다 날라갑니다. 요즘 세상이면 푸마님. 만약에 저거 막 괴롭힌 거 있잖아요. 녹음이나 증거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했으면 무릎 꿇을 거야 아마. 네. 요즘 어떤 세상인데 저러고 한번 저렇게 한번 허세 부리다가 잘못 걸리면 잘못 걸려가지고 유튜브나 어디 한번 박제 당하잖아요. 그럼 이제 끝나는 거야 그냥. 얼굴 어떻게 들고 댕겨. 사람 병신으로 생각하지. 저게 안 걸려서 그런 거 아니야. 저런 사람은 상종하지 마세요 부모님. 혹시 연락하고 있으면 끊어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혹시 저런 사람하고 연락하고 있다. 연락하지 마세요. 그냥 나한테 내 인생에서 앞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야. 아무 도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러니까 지금 안 걸린 것 뿐이야. 나중에 한번 쎄 걸려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가진 거 다 털어놔야 될 거예요. 싹 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어떤 세상이에요? 지금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참교육 받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졌잖아요. 음? 과거의 나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은 나중에 그 벌을 받게 돼 있어요. 뒷담을 깐다고요? 아니 근데 뒷담을 까더라도 자, 잘 들으세요 부모님. 뒷담을 까더라도 내가 잘못한 게 있어 뒷담을 까지 잘못한 게 없는데 뒷담을 까잖아요. 그럼 그 뒷담 깐 사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뒷담화를 왜 하는지 아세요? 부모님 왜 하는지 아세요? 금마가 병신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뒷담화 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자존감이 없어. 열등감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잘나고 열심히 살고 자기 자신에서 부끄러울 게 없는 사람은 내 인생에 지대하게 신경을 쓰고 내 인생에만 관심을 주기 때문에 남이 어떻게 다 신경 안 씁니다. 남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뒷담을 깔 것도 없는 거예요. 뒷담을 왜 까냐면 남한테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뒷담을 까는 거야. 자기 인생에 신경을 안 쓰고. 그럼 왜 자기 인생만 신경 쓰는지 왜 남의 인생 왜 그렇게 신경 쓰냐? 자기 인생 내세울 게 없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뭔가 읽어놓은 게 없거든. 해놓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누구 잘 되고, 자꾸 남이 어떻게 사는 신경 쓰고, 혹시나 그 사람이 뭔가 못한 게 있으면 그거 까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푸마님이 못한 게 뭐가 있어?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잘못은 그 사람이 했잖아. 자꾸 뒷담만 까면 주변에 좋아하겠냐고.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한다니까? 결국 본인 자신은 까내리는 거야. 푸마님 잘 들으세요. 뒷담 계속 까라고 하세요. 자기 자존감 계속 내려가는 거야. 자기는 별로 족밥이라는 거 남들한테 만천하에 까발리는 거예요. 아, 뒷담도 깔만해야 까는 거지. 깔만하지 나한테 계속 까잖아. 그럼 정말 도른 놈 아니야? 너는 왜 그렇게 정말 못 가서 한다리냐? 정말가 니한테 한 게 뭐가 있다고? 네 인생이랑 똑바로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틀렸습니까?
지 인생도 똑바로 못 사는 사람이 누가 누구를 까고 있어. 이렇게 한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만큼 자기가 밑바닥인 걸 증명하는 거야. 어? 계속 까라고 하세요.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그만하고 하세요. 인생이 낙이 그거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게 나중에 본인이 자충서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꼬꾸라질 거야 아마. 그거 아십니까 푸마님? 제일 족밥으로 취하는 사람이 뭐냐면 자기 노력하면서 남 뒷땅 까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팽시켜야 돼서 넘버원이에요. 사회에서 끊어야 될 사람 넘버원. 그리고 푸마님 잘 들으세요. 그런 사람이 왜 친구야? 자, 푸마님 왜 그런 사람을 친구라고까지 합니까?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 다 친구입니까? 같은 반에서 다 친구야? 연락 안 하면 무슨 친구입니까? 그냥 같은 학교 다니는 것 뿐이지. 푸마님 아셔야 돼. 연락 안 하잖아. 그럼 친구 아닙니다. 그냥 같은 학교를 다니는 사람 뿐입니다. 그 동창도 아닙니다. 그냥 나랑 유년기체를 같이 한 사람일 뿐입니다.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을 남긴 사람 뿐이에요. 그게 어떻게 친구야? 친구인데 왜 4년 동안 손절을 합니까? 푸마님 잘 들으세요. 그런 사람이 네 머릿속에 자꾸 있잖아. 그러면 자꾸 그것 때문에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에 대해서 지장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없애야 돼.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음? 그게 님한테 진짜 중요해요.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거 크게 걱정이 없어요. 푸마님.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거, 공부하고 있는 거 문제가 없어.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대로 하면 돼요. 이대로 하면 되는데 자꾸 과거의 그 기억 때문에 이 계속 날 괴롭힌단 말이에요. 근데 왜 괴롭히냐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님은 그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친구입니까? 연락도 안 하는데. 친구 아닙니다. 연락하고 만날 친구죠. 소식 주고받아야 친구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친구지. 서로가 서로를 까내리고 있는데 무슨 친구입니까? 맞잖아, 여러분. 한쪽 일방적으로 다 까내리고 있는데 그게 무슨 친구입니까? 쓰레기죠. 여러분, 친구와 쓰레기는 구별해야 돼요. 친구라고 하면 서로한테 자존감이 상할 수 있는 말이나 민폐를 끼칠 수 있는 건 안 해야 친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 그 사람 쓰레기야. 자, 푸마니 잘 쓰레기야, 쓰레기. 대놓고 얘기해, 쓰레기야. 재활용 안 된 쓰레기예요. 평생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집에 누가 붙어 있나? 여러분, 어떻게 저 사람 친구라고 할 수 있어? 친구라면 친구답게 행동해야지. 맞잖아, 여러분. 나이 동갑이 다 친구입니까? 같은 동네 살고 얼굴 자주 봤으니 친구야? 아무도 그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앞으로 그런 사람은요, 주변에 아무도 안 붙어 있어요.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25살에서 나이가 어려가지고, 아직 그게 뭔가 대단해 보이고, 아니, 눈에 밟히고 하는데, 나이 30 넘고 하잖아요. 그럼 내 사는 거 바쁘잖아. 그럼 그 사람이 누군지도 신경 안 쓸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도 신경 안 써요.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거 내 알 바 아닙니다. 자, 이건 됐고, 자, 세 번째 거 한번 얘기해 보면, 음, 지금 해왔던 거, 초심 잃지 말고, 꾸준하게 이어나가시면 돼요. 내가 봤을 때 뭐, 이래라 저래라, 제가 뭐 조언해 드릴 필요가 없네. 어? 그냥 지금 해왔던 거 있잖아요. 지금 열심히 살았던 거, 초심 잃지 말고, 중간에 퍼지지 말고, 계속 쭉 나아가면 돼요. 이분이 보니까 인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저렇게 대시를 하겠지. 여자들이 바보가 아니거든. 보통 저 나이 대 비슷한 나이 또되면 여자들도 외모를 보거든요. 외모를 보거든요. 예. 뭔가 인물이 괜찮으니까 뭐
여자들이 대시를 하겠죠. 바보가 아니거든요. 저 나이 때 남자 여자들 메모 보거든요. 여자들 메모 안 본다 하는 건 개뻥입니다. 예, 개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해왔던 거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자격증 따는 거, 취업 준비하는 거 그냥 쭉 하면 돼.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냥 쭉 가시면 돼. 아무 문제 없어요. 정말 대단하신 게 일반 사람도 하기 힘든 거잖아요. 학점 4점대 거의 만점 찍었다는 거잖아요. 어, 이건 있잖아요. 이건 좀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됩니다. 자, 학점 4점대는 보통 학생들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교 학점 4점 이상 맞는 거 보통 4.5에 4점 맞으면 100점 만점에 한 93 이상을 찍어야 되거든요. 93 이상을 찍어야 됩니다. 4.1이면 한 93, 한 94 정도는 찍어야 되시는데 그거 찍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보통 4점대 찍었다는 거의 장학금 받았다는 얘기인데 장학금 아무나 줍니까 여러분? 아무나 줘요? 개나 선 다 줍니까? 열심히 하고 성적이 좋은 사람만 주는 거 아닙니까? 이 학점 4점대라는 건 뭐냐? 이 사람이 학교에서 그 과에서 거의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 거잖아요. 교수님이 바보입니까? 그냥 아무나 주게. 운이 따라준 것도 있지만 님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받은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객관적 지표예요. 점수라는 거는. 이 사람이 학교 생활에 정말 충실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객관적 지표. 이건 잘하신 거예요. 이거는 보통 학생들, 멀쩡한 학생들도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그 사람이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4점대 못 가는 거예요. 잘하신 거라니까.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그리고 님도 아시겠지만 운동을 좀 해가지고 어깨를 좀 덩치를 좀 불리니까 사람들 대하는 게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요. 저도 외세했거든요. 외세하고 지금 살짝 건장한데 뭔가 나를 보더라도 보는 느낌이 확실하게 달라요. 어깨가 좁고 팔다리가 가늘면 나보다 나이가 어린 애도 무시합니다. 길 가다 보면 진짜로 남자가 어깨만 있고 있잖아요. 좀 기본적으로 골격만 있어도 어디 가서 뭐 무시하거나 하는 건 없어요. 무시받을 일은 없어. 근데 내가 외소하고 특히 남자들이 막 여자보다 막 팔다리 가늘고 하잖아요. 그럼 여자들도 무시해요. 저도 그런 거 뭔지 알거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엄청 말라가지고 엄청 말랐거든요. 너무 마르잖아요. 너무 많으면 남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남자를 무시하는 건 당연하고 여자애들도 무시해. 여자애들도 품안이 뭔지 알 거예요. 너무 말라버리면. 그러니까 이건 정말 대단하신 거야. 좀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아요. 그리고 어 회사 가서 잘할지 못할지는 그거는 회사 가서 생각하면 됩니다. 회사 합격하고 나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회사 가면 네, 중간만 하면 돼, 중간만. 너무 잘할 필요 없어. 67kg. 키가 어떻게 돼요? 키가 어떻게 됩니까? 아, 별로 안 작네요. 표준이네, 표준. 네, 표준이네요. 아니, 뭐가 작아요, 그게? 요즘 뭐 개나 소나 180이라 하는데 180억 해도 전체 비중보다 20%안 돼요. 네. 그러니까 회사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뭐 잘하지 못할지 그건 누구도 몰라요. 서울대생도 잘할지 못할지 모릅니다. 회사 가서 잘할지 못할지 몰라요. 그거는 내가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회사 들어가고 나서
들어가고 나서 하면 되는 거야. 들어가고 나서. 그리고 회사 가서 못하지만 하면 괜찮아. 못하지만 하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회사 가서 기본만 하면 돼. 기본만 하고 그 선배들 하는 말씀 잘 듣고 인사 잘하고 요것만 하면 돼요. 어? 어차피 저 사람들 알고 있어요. 회사의 직원들, 선배들 알고 있어요. 사회초년생들은 뭘 시켜도 못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가면 배운다는 생각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님이 지금 해야 되는 거는 기존에 해왔던 거 꾸준하게 하면서 학점의 스펙 관리 잘하면서 무사히 학교 생활 잘해서 기업 내가지고 취업 준비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자신감 잊지 말고. 사회성 다 없어. 나도 없어. 사회성이라는 건 없어도 괜찮아요. 아니, 근데 걱정되는 게 사회성이 없는데 사회생활 잘할 수 있지. 아니, 생각해보세요. 사회초년생에 사회성이 어디 있어요? 사회성이라는 거는 회사 다니고 나서 조직생활 하면서 생기는 건데, 어, 여러분 착각할 수도 있는데 품안이 잘 들으세요. 대학교에서 교우들하고 잘 어울리는 거, 학교생활 인사되는 건 사회성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사회성하고 직장생활의 사회성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사회성이라는 건 조직사회에 들어가서 생존하고 그 이제 직원들하고 어울리고 별탈 없이 지내는 게 사회성입니다. 친화력 같은 거 없어도 돼요. 그냥 회사 가가지고 시키는 대로 잘하면 돼. 그것만 해도 사회성 인정되는 거야. 학교에서 아싸라도 괜찮아요. 학교에서 인기 없어도 괜찮아.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사회 나가가지고 직원들하고 어울리고 같이 일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하면 돼. 학교는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학교에서 인기 많았다고 해서 사회생활과 인기 많은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다른 곳이야. 부만이. 학교랑 학교랑 직장은 다른 곳이에요. 사회성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장 들어가고 나서 경제활동 하면서 돈 벌면서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냥 성적 관리하면 스펙이나 쌓고 졸업만 잘하면 돼요. 졸업만 잘하면 돼. 뭐 나중에 회사에 지원할 때 뭐 그 인사 담당자가 이미 학교 생활을 뭐 아싸인지 인사인지 관심도 없어요. 뭐 그거를 뭐 적는 것도 없고 적는 안도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오로지 이제 서류 심사에 중요한 거는 대학교 학점, 출결, 스펙이야. 아니 이 사람이 학교에서 인기 많다, 뭐 재주 많다 하더라도 학점 바닥이고 스펙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뽑아줍니까? 어, 아무 소용 없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푸마님 자신감 가져요. 자신감 가져. 괜찮아. 내가 실력이 없어도 자신감 가지는 게 중요해. 자신감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아요. 너무 심한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가장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 그 날 무시했던 그 사람 있죠. 연락 받지 마세요. 절대로. 연락도 받지 말고 그냥 없는 사람이야. SNS도 하지 마시고 혹여나 그 사람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앞으로 볼 사람 아니에요. 볼 사람 아니야. 없는 사람처럼 지내요. 없는 사람처럼. 그런 쓰레기는 없어도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없어야 돼. 없어야 내가 당당하게 살 수 있어. 그런 사람은 계속 내가 잘될 때마다 과거 운운한 사람이야. 과거에 존나 어리버리했고 과거에 약해 빠졌다 하면서 과거에 내 밥이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야. 절대 가까이 둬서 안 되는 사람이에요. 주변에서도 이 사람 피할 거야. 그러니까 님도 피하셔야 되는 거야. 아무튼 지금 하는 거 절대 거르지 마시고 꾸준하게 잘 하시고 좋은데 취업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과거의 트라우마 극복 잘 하시면 저는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학교생활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푸만이 사연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